새벽 4시 드림호텔 보안실의 푸른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 꺼진 로비 조명, 멈춘 듯 고요한 엘리베이터 앞, 그 모든 화면 속에서 채화영은 단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알리 회장으로 변장한 그 여자. 자신을 로비 한가운데 무릎 꿇리고 가죽 구두를 벗기게 하고 뺨을 때리고 전통을 무시했다며 모욕을 준 그 여자. 처음에는 투자자라고 믿었고 두 번째는 함정이라고 의심했고 세 번째로 화면을 되감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눈빛, 그 손짓, 자신만 정확히 찔러오는 말투, 그리고 뺨을 때리기 직전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던 입꼬리까지. 채화영은 모니터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영상을 다시 돌린다. 다시, 또다시. 손가락이 떨린다. 화면 속 베일 쓴 여자가 천천히 돌아서고 경호원이 가죽 구두 당장 벗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 채화영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뺨을 감싼다. 이어지는 장면, 베일 속 여자의 손이 올라오고 자신의 고개가 돌아간다. 짝 하고 울리는 소리가 보안실의 정막 속에서 다시 들리는 듯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멈춘다. 확대, 눈매, 다시 확대, 베일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 화면 속 눈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노려본다. 정숙해 채화영이 낮게 중얼거린다. 맞잖아, 너 정숙해 맞잖아.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아니야. 정숙희가 저렇게까지 할 리 없어. 그 팔푼이가,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이렇게 사람을 갖고 놀 수 있을 리가 없어. 말은 부정하고 있지만 눈동자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채화영은 화면 속 손짓을 다시 본다. 그 손끝이 분명히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원한을 오래 품고 이를 갈며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참아온 사람의 손.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니면 누가 시킨 거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비서에게 전화를 건다. 정숙해 동선 전부 가져와. 어제 로비 굴욕 시간대 그 여자 어디 있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누가 태웠는지 전부. 수화기 넘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대표님, 혹시 알리 회장님이? 채화영이 날카롭게 소리친다. 알리 회장 아니야. 그 여자 정숙희야. 하지만 그렇게 소리친 직후 그녀 자신도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지 못해 숨이 막힌다. 만약 틀렸다면 투자자는 완전히 돌아서고 만약 맞다면 정숙희는 이미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같은 시각 드림그룹 저택 별채의 작은 방에서는 정숙희가 베일과 장신구를 하나씩 내려놓고 있었다. 화려한 인도풍 의상 아래로 드러나는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오장민은 문 앞에 서서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채화영이 눈치챈 것 같아. 숙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는다. 눈치채라고 한 거야. 장미의 얼굴이 굳는다. 엄마. 숙희는 딸을 돌아본다. 정체를 들키겠다는 게 아니야. 확신은 못하게 만들 거야. 의심은 사람을 미치게 해. 확신보다 더 오래 사람을 갉아먹어. 장미는 엄마의 말이 낯설어 잠시 말을 잃는다. 예전의 엄마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숙희는 달랐다. 기억을 잃은 동안에도 몸 깊숙이 쌓였던 상처와 기억이 돌아온 뒤 한꺼번에 밀려온 분노가 그녀를 새롭게 만들었다. 숙희는 베일을 손끝으로 쓸며 낮게 말한다. 채화영이 나한테 한 짓은 한 번에 터뜨리면 안 돼. 그 여자는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어. 그러니까 먼저 겁먹게 해야 해. 자기 그림자에도 놀라게 만들고 자기 방 유리창에 비친 눈빛만 봐도 내 얼굴을 떠올리게 만들어야 해. 장미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엄마가 너무 다칠까봐 무서워. 숙희는 딸의 손을 잡는다. 엄마는 이미 많이 다쳤어. 이제 다치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야.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숙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꾼다. 다시 어딘가 어눌하고 순진한 예전 정숙희의 얼굴로 돌아간다. 문이 열리고 마대창이 들어온다. 그는 숙희와 장미를 번갈아 바라보다 낮게 묻는다. 로비 일 내가 한 거냐? 숙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이처럼 웃는다. 무슨 로비요? 회장님 밥 드셨어요? 장미는 숨을 멈춘다. 마대창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는 수키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수키는 일부러 귀를 살짝 만진다. 그 순간 마대창의 표정이 굳는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 자기 집안의 핏줄이라 생각되는 여자,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서 너무도 익숙한 버릇을 반복하는 여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수키야. 수키의 눈빛이 아주 잠깐 깊어진다. 그러나 곧 다시 흐릿하게 웃는다. 네? 마대창은 아무 말도 못한다. 장미는 그 짧은 순간을 보고 깨닫는다. 엄마는 이제 채화영뿐 아니라 마 회장까지 시험하고 있었다.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누가 죄책감만으로 손을 내미는지, 누가 또다시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지. 채화영은 아침이 밝자마자 강준호를 불러낸다. 드림호텔 빈 연회장, 전날까지 투자자 접대를 위해. 화려하게 꾸며졌던 공간은 의자들이 뒤집힌 채 방치되어 있었고 붉은 카펫 위에는 아직도 급히 치우지 못한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채화영은 그 한가운데 서서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여준다. 준호는 화면 속 로비 장면을 본다. 채화영이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뺨을 맞는 장면. 그의 얼굴에 다시 모욕감이 스친다. 채화영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 맞지? 저게 그냥 투자자라고 생각하니? 준호는 낮게 묻는다. 정숙혜 씨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채화영은 화면을 확대한다. 이 눈, 이 손짓, 나만 골라서 밟는 방식. 정숙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준호는 잠시 침묵한다. 증거는요? 채화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증거는 만들면 돼. 준호는 그녀를 본다. 또 조작하겠다는 말입니까? 채화영은 차갑게 웃는다. 조작? 세상은 증거가 먼저고 진실은 그 다음이야. 정숙희가 알리 회장으로 위장했다는 것만 잡으면 투자, 사기, 신분 사칭, 업무방해 그 여자 끝낼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인다. 장미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당신도 저 판에 올라타고 싶었으니까. 그는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스스로도 두렵다. 채화영은 그의 흔들림을 파고든다. 왜 망설여? 오장미는 널 비웃었어. 내 앞에서 나를 비웃었고 백호 옆에 서서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그런데도 아직 그 여자를 사랑해? 준호의 손이 떨린다. 장미 씨 이름 이용하지 마세요. 채화영은 낮게 속삭인다. 이용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말해주는 거야. 넌 오장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강백호에게 빼앗긴 걸 되찾고 싶은 거야. 준호의 눈빛이 거칠게 흔들린다. 그만하십시오. 왜? 아프니? 그럼 진짜라는 뜻이야. 채화영은 태블릿을 꺼버리고 그의 앞에 다가선다. 준호야, 백호가 마 회장 집안과 연결돼 있을지도 몰라. 그 아이가 정말 도윤이라면 드림그룹의 피를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백호가 돼. 사랑도 정의도 심지어 피까지 그 애가 가져가면 넌 뭐가 남니?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한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질투가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다. 채화영은 마지막으로 낮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져. 자리든 여자든 진실이든. 뺏기기 전에. 한편 강백호는 마대창 저택의 오래된 식기장 앞에서 멈춰 서 있다. 금빛 문양이 새겨진 밥그릇, 은수저, 가문 인장이 찍힌 오래된 보관함. 그 문양은 자신의 금수저와 도장에 새겨진 것과 너무 닮아 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같다. 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금수저를 꺼내 식기 문양과 나란히 놓는다. 문양의 곡선, 중앙의 작은 꽃잎 모양, 아래로 내려오는 세 갈래 선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 백호의 숨이 가빠진다. 이게 왜 그때 뒤에서 마대창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문양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다. 백호가 천천히 돌아선다. 마대창은 그를 바라보고 있다. 눈빛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다. 백호는 금수저를 들어 보인다. 제가 보육원에 들어갈 때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문양, 회장님 집안 문양 맞습니까? 마대창은 한참 말이 없다. 침묵이 길어진다. 백호의 심장이 더 세게 뛴다. 회장님. 마대창은 입술을 떨며 말하려다 멈춘다. 그 물건 그리고 다시 멈춘다. 백호는 한 걸음 다가간다.
말씀하세요. 제발 이번엔 누가 또 숨기기 전에. 마대창은 눈을 감았다 뜬다. 그 물건은 원래 내 손에 있어야 했던 게 맞을지도 모른다. 백호는 숨을 멈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마대창은 끝내 말하지 않는다. 아직 확인할 게 있다. 백호는 허탈하게 웃는다. 다들 그렇게 말하네요. 아직. 저는 평생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대답을 남들 입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마대창의 얼굴에 죄책감이 번진다. 백호는 금수저를 움켜쥔다. 제가 누구든 장미 씨 편에 설 겁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바로 그때 장미가 복도 끝에서 그 말을 듣고 멈춰선다. 그녀는 백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민다. 만약 백호가 정말 마 회장 집안과 연결되어 있다면 엄마의 비극과 백호의 출생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설인의 죽음 재조사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진행되고 있었다. 백호는 병원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보안업체 직원을 만난다. 비 내리는 지하 주차장, 낡은 형광등 아래 직원은 불안한 얼굴로 USB 하나를 건넨다. 이것 때문에 저도 위험합니다. 그날 영상 일부가 지워졌는데 백업 서버에 17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백호는 낮게 묻는다. 그 17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고 말한다. 이강혁 씨 차량이 들어왔고 누군가를 싣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백호의 눈빛이 굳는다. 누굴 싣고 나갔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젓는다. 얼굴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여자였습니다. 백호의 손이 USB를 꽉 쥔다. 그 순간 뒤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진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은 겁에 질려 도망치고 백호는 급히 차 뒤로 몸을 숨긴다. 검은 차량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다. 백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린다. 강혁 씨, 당신이 그날 뭘 숨겼는지 꼭 알아내겠습니다. 이강혁은 그 시각 성당 뒤편 작은 고해실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나무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그의 손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들려 있다. 설인이 사망하던 날 그가 남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인다. 한영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백호에게 줘야 해요. 강혁은 고개를 숙인다. 이걸 주면 모두가 저를 의심할 겁니다. 영자는 차갑지만 슬픈 목소리로 말한다. 이미 의심하고 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요. 계속 채화영의 그림자로 남을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라도 진실 쪽으로 걸어올지. 강혁은 눈을 감는다. 그날 설인 아가씨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말을 잇지 못한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누가 있었어요? 강혁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이름을 말하면 백호 씨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백호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더 큰 공포를 만든다. 드림호텔 VIP룸에서는 채화영과 수키의 위험한 심리전이 다시 시작된다. 수키는 베일을 쓴 채 앉아있고 채화영은 일부러 차분한 얼굴로 들어온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비서에게 몰래 지시해 방 안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고 통역 담당자까지 새로 배치했다. 채화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회장님, 어제는 제가 결례가 많았습니다. 수키는 대답하지 않는다. 채화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님을 볼 때마다 오래 아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키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 채화영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 혹시 한국에 오래 계셨습니까? 수키는 일부러 외국어가 섞인 어색한 말투로 대답한다. 사람 오래 보면 다 비슷해. 채화영은 속으로 이를 간다. 일부러다. 일부러 자신을 더 미치게 만들고 있다. 그녀는 갑자기 말투를 바꾼다. 정숙혜 씨를 아십니까? 방 안 공기가 순간 멈춘다. 수키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아주 낮게 웃는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린다. 왜 불쌍하죠? 수키는 베일 아래에서 채화영을 똑바로 바라본다. 자기 딸 빼앗긴 사람. 기억까지 빼앗긴 사람.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 채화영의 숨이 가빠진다. 당신 대체 누구야? 수키는 미소 짓는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채화영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당장 베일을 벗기고 싶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카메라도 있고 투자자 실무진도 대기 중이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자신이 또 우스운 꼴이 된다. 수키는 그 망설임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대표 눈이 많이 흔들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눈. 그리고 문을 나가며 일부러 귀를 만진다. 채화영은 그 손짓을 보고 얼어붙는다. 이제 거의 확신이다. 그러나 아직 증거가 없다. 그 애매함이 그녀를 더 미치게 만든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는 더 위험한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비운 채 텅 빈 레스토랑 주방에 앉아 있다. 장미가 자신을 비웃던 목소리, 백호가 우리는 부부라고 말하던 순간 채화영이 내가 먼저 가져라고 속삭이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된다. 그는 칼을 들어 차가운 나를 바라본다. 왜 다 강백호만 보는 건데 낮은 목소리가 주방 안에 흩어진다. 내가 먼저였어. 내가 더 간절했어. 내가 더 아팠어. 그때 문이 열리고 채화영이 들어온다. 그녀는 준호의 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다가온다. 그래. 이제 내 마음이 보이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나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채화영은 조용히 말한다. 이용당하기 싫으면 내가 이용해. 백호가 마 회장 집안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장미가 알면 어떻게 될까? 정숙희가 알면? 마 회장이 직접 백호를 품으려 하면? 준호의 손이 멈춘다. 채화영은 더 낮게 속삭인다. 넌 반드시 회장이 돼야 돼. 그래야 아무도 널 무시하지 않아. 장미도 백호도 세상도. 준호는 괴롭게 눈을 감는다. 회장이 되면 장미 씨가 돌아옵니까? 채화영은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웃는다. 사람 마음은 못 사도 사람 인생은 움직일 수 있어. 준호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마서린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살아남았지만 얼굴도 이름도 인생도 흔들린 여자. 서린은 준호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준호 씨 당신마저 저 여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 마지막 1분 모든 의심이 확신 직전까지 몰아친다. 채화영은 보안실에서 수키의 귀 만지는 손짓과 과거. 정숙의 영상 속 같은 버릇을 나란히 띄워놓고 숨을 몰아쉰다. 정숙해 너였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서가 들어와 말한다. 대표님 공식 입국 기록상 알리 회장님은 진짜로 오늘 드림호텔에 계셨습니다. 채화영은 혼란에 빠진다. 누가 기록까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한편 백호는 USB 영상을 재생한다. 흐릿한 화면 속 이강혁이 병원 후문에서 누군가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있다. 장미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확대한다. 그 여자의 손목에 서린의 팔찌가 보인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백호는 굳은 얼굴로 말한다. 서린 씨가 그때 살아있었을 수도 있어. 장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동시에 마대창은 오래된 서랍에서 마도윤이라 적힌 낡은 보육원 기부 기록을 꺼내고 그 위에 백호의 금수저 문양을 겹쳐본다. 그의 손이 떨린다. 그 아이가 정말 바로 그때 백호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온다. 손에는 금수저와 도장이 들려있다. 회장님, 더는 피하지 마세요. 이 물건들 제 손에 왜 있었습니까? 마대창은 한참 백호를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말한다. 그 물건 원래 내 손에 있어야 했던 거다. 백호의 숨이 멎는다. 같은 시각 채화영은 수키가 머물던 VIP룸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진다. 그리고 작은 화장 상자 안에서 베일을 벗은 수키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사진 뒷면에는 장미의 글씨로 적혀 있다. 엄마, 오늘도 잘 버텼어. 채화영의 눈동자가 산산조각 난다. 그녀는 사진을 움켜쥐고 이를 갈며 낮게, 그러나 짐승처럼 소리친다. 정숙희. 그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채화영이 천천히 돌아본다. 문 앞에는 베일을 벗은 정숙희가 서 있다. 숙희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차갑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온다. 왜 이제야 알아봤어? 채화영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지고 숙희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던진다. 다음엔 내가 훔친 딸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해줄게.